부산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, 대학교 시간 강사로 일하다가 중고생 대상 학원을 운영하던 인물입니다. 그런데 이 여성에게는 만나고 있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. 이 부장판사 출신의 잘 나가는 변호사. 하지만 복잡한 여자 관계와 돈 문제, 또 결정적으로 이 변호사의 폭력 문제까지 벌어지면서 둘은 나란히 경찰 조사를 받는 처지가 됩니다. 이대로 있을 수는 없겠다 싶었던 이 여성, 바람둥이 변호사와 그 내연녀인 현직 검사를 저격하고 나섭니다. 오늘 사건연구소는 검사, 변호사, 진정인의 삼각관계를 따라가 봅니다. 자, 일명 벤츠 여검사 사건으로도 워낙 잘 알려진 내용이죠.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가 만나던 여성이 있었는데 동시에 여성 검사와도 바람을 피우고 있어. 최소 삼각관계로 시작하는 얘기인데, 자, 시작을 해보죠. 네, 이게 2011년 겨울에 그 40살 여성 제보와 또 진정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됐습니다. 부산 쪽 대학에서 시간 강사하다가 평론 일도 좀 하고 또 학원 운영하던 그런 인물인데요. 같은 지역에 연인이 있었습니다. 40대 부장판사 출신 잘 나가는 변호사였고요. 최모 씨입니다. 2010년도부터 알고 지내면서 만나왔는데 그 만남이 순탄하진 않았습니다. 그 문제는 최 씨의 여성 편력이었습니다. 이 여성은 2011년 봄쯤에 한 여성 의사로부터 이 전화 한 통을 받게 됐고요. 그 뒤에 이래저래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이 최 씨가 그 여성 의사랑은 10년째 동거해오고 있었고 현직 검사 이모 씨라는 또 다른 여성하고도 만나고 있었고 그 이외에도 여성들이 더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. 아유, 복잡하다. 아유, 그러니까요. 근데 이제 이 복잡한 여자 문제가 터졌잖아요. 터졌어.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? 예. 이 최모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변명을 늘었는데 그 여의사는 돈만 뜯어내려고 하는 여자야. 그 검사 그 샤넬백 같은 거나 사달라고 조르는 여자야. 그러니까 본인이 만나고 있던 동거했던 그런 여자들을 전부 다 약간 비하를 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정리를 했으면 또 모르는데 예. 관계 정리가 좀 지지부진했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둘 사이에 정말 큰 문제가 터졌던 건 2011년 7월입니다. 예. 이 최모 변호사가 이 여성을 폭행한 건데요. 아이고. 여성을 차에 태우고 지금 차도 나오네요. 4차선 도로를 달리다가 여성이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고요. 지금 저 딱 사파 상황입니다. 누군가가 저 상황을 보고 신고를 하고 이 두 사람 나란히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. 저러면서 뭔가 새어나간 것 같아요. 예, 새어나갔는데 사실 지금부터 이게 관계자들이 일반적인 어떤 상황은 다 달라요. 이 폭행도 사실은 처음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. 그 사이에도 여러 번 폭행이 있었고 심지어 11주에 이른 상해를 입을 정도로 크게 이렇게 폭행을 한 적도 있었는데 이 여성은 문제를 크게 키우고 싶지 않아서 신고를 그동안 안 했던 거예요. 근데 뜻밖에도 다른 사람이 신고를 하는 바람에 갑자기 경찰서에 간 겁니다. 게다가 경찰서에 가서도 사실 이 최 변호사가 사과만 제대로 했으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. 예. 그런데 이날은 최 변호사가 갑자기 경찰에서 폭행으로 자기가 피의자가 된 거잖아요. 가해자로 조사를 받다가 갑자기 여성을 사기죄로 고소해 버립니다. 아이고, 이런. 변호사니까 고소장 쓰는 거야. 거기서 바로 쓴 거죠. 예. 왠지 폭행 신고와 고소 사건 엄청난 도화선이 됐을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여성이 최 변호사에게 두들겨 맞았죠. 고소당했죠. 그러니까 이제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복수를 해야 될 것인가 이 악심을 품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누구에게 편지를 씁니다. 부산지법 부장판사 그리고 검찰 간부 또 검사장에게 편지를 갖다가 쓰는데 그 편지 내용을 보게 되면 내가 지금 이렇게 폭행도 당하고 고소당한 그런 상황이다. 그렇게 설명을 하고 난 이후에 정관 변호사인 바로 그 최 변호사와 그 내연녀인 이모 검사 사이의 관계를 갖다가 폭로를 한 거죠. 이건 지금 현재 부적절한 관계다. 그런데 실제로는 그 단순히 전현직 법조계 인사 2명의 치적만 담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의 어떤 그 비리 사건도 같이 이렇게 언급을 해가지고 이 검찰 간부가 이 내용을 공식적으로 접수를 하면서 감찰이 시작이 됐고 이 여성은 바로 진정인의 신분이 돼서 이제 문제 해결에 돌입하게 됩니다. 자, 좀 복잡합니다. 이 두들겨 맞은 이 여성 진정인이 됐어요. 자, 그런데 현직 여검사와 부장판사 출신 이 남성 최모에 대해서 뭘 얘기를 했던 겁니까? 일단 내연 관계였고요. 이 둘은 그 여성 검사가 임용되기 전 2007년도부터 이 내연 관계이던 사이였습니다. 그리고 검사가 된 이후에도 쭉 관계를 맺어왔던 건데
이 검사가 쭉 이 최 변호사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왔습니다. 그러면서 카드나 뭐 현금으로 생활비를 받아서 쓰기도 했고요. 여러 가지 고가의 선물도 많이 받습니다. 이 사귄 직후부터 받은 선물이 뭐 2,600만 원짜리 시계, 1,200만 원짜리 모피코트, 뭐 3,000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 이런 것들이었고요. 또 이 검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역시도 최 변호사가 임대료 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. 또 본인 생일 선물 뭐 이런 명목으로 그 샤땡, 샤넬 가방 같은 걸 받았는데 그것도 본인이 긁은 다음에 가방값 540만 원 보내주세요.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 보내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. 하지만 최 변호사 여자 관계 복잡한 거 모르지 않았습니다. 이걸 문제 삼으면서요. 다른 여자 만나지 않겠다는 정표를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. 그래서 그때 이 최 씨가 그 사랑의 어떤 증표로서 벤츠를 줬습니다. 또 2010년 5월부터는 최 변호사의 법무법인 명의의 법인카드를 이 검사가 사용하기도 했는데요. 이걸로도 역시나 명품을 사기도 했습니다. 아니야, 뭐 좋아하면 뭐 벤츠가 아니라 뭐라도 줄 수 있잖아요. 아직까지 뭐 비리라고 하기에는 좀. 근데 어. 거기서 끝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. 이 최 변호사가 이제 부산 창원 지역에서 이제 부동산 사업 동업자랑 뭔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. 2010년에.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도 좀 본인이 곤란해지는 상황이 되고 하니까 여기서 이 동업자를 횡령 혐의로 고소를 합니다. 어허. 뭐 고소를 할 수 있죠. 예. 근데 문제는 이 고소권을 이 이모 검사, 여검사한테 이거 사건 처리 좀 제대로 해줘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. 자기 내연녀 통해서. 예, 근데 이 지금 이모 검사 내연녀는 이 사건 담당은 아니었고 안 되잖아요, 그럼. 그래서 담당 검사가 내 임관 동기야, 내가 알아봐 줄게 이런 얘기를 한 거고 또 실제로 그 말만 하고 끝낸 게 아니라 이 사건 주인 검사한테 이 사건 좀 신속하게 처리해달라 요청까지 했던 겁니다. 내연 관계인 여 검사를 통해서 내 사건 좀 잘 좀 봐달라라고 벤츠까지 주면서 했으면 문제가 되죠. 그러니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서 수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.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 검사가 그냥 최 씨가 하도 뭐 좀 잘 봐달라 좀 알아봐 달라고 하니까 내가 얘기 잘 해줬다라고 하고 거기서 들어가서 그 검사가 영장도 청구할 수 있다던데라고 살짝 과장까지 한 겁니다. 그리고 또 이 최 변호사가 또 추가로 소장을 냈을 때 거기에 이 검사가 또 거기에 법률적인 조언을 해주기까지 한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그러면 진짜로 혹시 뭐 벤치 이게 그냥 연인 관계에서 된 게 아니라 검사가 다른 검사가 맡은 사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혹은 검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기 위한 대가로서 준 게 아니냐. 왜냐하면 하필이면 고소를 한 이후에 벤치도 리스해주고 아까 말한 백도 사주고 법인카드도 쓰게 해준 거니까 그럼 이게 대가성이 맞을 수도 있다라고 수사가 시작됐고 이 최 변호사는 구속됐습니다. 이거 처음엔 사랑과 전쟁이었는데 이거 완전히 이거 국기문란으로 가요, 이거. 네, 그러면서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하는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. 이 최 변호사 같은 경우에 다른 사람, 그러니까 이 사건 최초 폭로한 그 진정인 있잖아요. 본인의 또 다른 내연녀. 이 내연녀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도 자신이 검찰에 로비를 해주겠다면서 뭐 수천만 원을 받아가기까지 했습니다. 게다가 이 최 변호사는 본인이 중국 사업하고 있었는데요. 이거 지원해달라면서 실제로 또 이 진정인으로부터 7억 원을 빌리기까지 했습니다.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최 변호사가 본인 사건 빨리 처리하려고 검사 여친을 이용했다라는 첫 번째 이 혐의가 하나 있었고요. 두 번째는 다른 사람 사건을 처리하려고 자신이 직접 법조계에 로비를 했다. 이런 혐의가 하나가 있는 겁니다. 이렇게 되면 법조 비리로까지 번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특임검사까지 임명이 돼서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. 도대체 이 최 변호사의 매력은 뭐였습니까, 교수님? 네, 머리가 좋고 돈이 많아서 사람을 잘 다룬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. 이제 이 최 변호사가 이 진정인이 얘기하는 거 보면 개개인의 비전이라든가 바라는 미래가 나 이게 뭐예요?라고 얘기를 딱 하면 그걸 빨리 파악을 한다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이런 꿈이 있어요라고 하면 자기의 어떤 그 전문적인 소양을 바탕으로 해서 그 비전을 갖다 바로 제시를 해주고요. 그리고 이제 폭력적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? 그렇지만 화를 안 낼 때는 그 사람을 아주 그냥 그 여신 모시듯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손도 까딱 안 하게 해주고 심지어는 뭐 밥도 자기가 해주고 거품 목욕까지 시켜준다.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같이 이쁜 애가 나랑 같이 있어서 너무 고맙다. 나를 좋아해줘서 고맙다.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여성들이 어떻게 보면은 막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죠. 그러면서 이제 뭐 어떤 여자 문제로 싸우다가도 이 검사 같은 경우에 이 검사가 나 이거 뭐 좀 사줘라고 얘기하면 바로 그것의 요구를 갖다 들어줘 버리고요. 그리고 이제 이것이 사실은 이 검사뿐만 아니라 10년 동관 의사도 진정인도
서로의 존재, 저쪽에도 여자가 있다는 것을 3, 4년 정도 알았지만 정리를 하지 못하고 계속 이어왔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 거부하고 버리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당신이었다 이렇게 봅니다. 자, 그래서 어떤 처벌 받았습니까? 일단 지금 그 이모 검사 같은 경우에는 알선수재 그리고 이 최호 변호사 이제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됐는데 구속됐잖아요, 아까. 예. 근데 이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. 아니 그건 나는 사귀어서 좋아서 준 거고 내연관계 대가지 사랑의 증표지 이게 무슨 알선 대가냐. 근데 일단은 1심에서는 이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. 아니 아무리 내연관계 있고 내연관계에서 경제적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소위 말하는 아까 그 저 고소 사건 좀 제대로 처리해줘라는 이 알선 행위하고 이 대가관계를 아예 떼놓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해서 일단 이 검사에 대해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를 했는데 항소심에서 뒤집어졌습니다. 무죄가 나왔어요. 에? 그러니까 금품 교부 시점 그러니까 이렇게 쭉 계속 지원을 해왔잖아요. 그리고 이 청탁한 시점하고 이 어느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고 예를 들어서 이거 좀 저 알아봐줘라고 한 다음에 그 뒤에 엄청 더 많은 걸 줬으면은 그럼 뭔가 대가관계 인정되겠지만 그 전부터 줬던 거하고 별 차이가 안 나는데 그러면 둘 사이 사귀고 있었으면은 이 검사도 자신의 내연남 최호 변호사가 하는 거 그냥 호의로 부탁을 들어준 거지. 자, 백 이걸 변호사님, 대가로 그럼 볼수 쉬운 없다. 말로 네. 그냥 재판부도 사랑의 증표라고 인정을 한 맞습니다. 거죠? 사랑의 증표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. 아, 그래서 제발 그렇게 좀 설명해줘. 난 복잡해. 알았어요. 네, 그래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면서 이게 더 논란이 됐죠. 방금 백 변호사님 저한테 알았어 그러셨어요. 반말하셨어. 좋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김영란법이 만들어졌습니다. 예, 김영란법. 고민중개사가 왔습니다. 와우! 가족 여러분의 고민 제가 공짜로 중개해 드립니다. 집단 지성의 힘을 모아 고민중개사 양원호.